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막말을 일삼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강남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꽤 논란이 크게 터졌죠. 미래통합당에 무려 23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논란에 오른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가장 그 논란의 중심에 좀 섰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도 또 그런 의혹 제기를 가장한 막말을 해서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강력하게 이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서 오후에 논의가 재개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당 측에서는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 박지원 후보자는 30억 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을 밝혀야 된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히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을 해서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분노한 상황이죠. 그래서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또 조작질의 공작질이냐, 이런 피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고소고발이 무서우니까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뒤에서 저러는 거죠,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 주택 3법으로 부당이득 100억씩 본 것도 조사 좀 해달라, 주택가 폭등으로 자기들은 돈 벌어놓은 매국노들이란 댓글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거 과거에는 진짜 필요한 시점에 면책특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진짜 이런 온갖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런 국회의원의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특권을 하나라도 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주호영뿐만 아니라 곽상도라든지 뭐 주광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들을 그냥 의혹 제기를 가장해서 진짜 막말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책특권 또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최근에 그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이것도 몰래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대로 혼쭐이 나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특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공작, 그런 조작 이런 방식들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국민들이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주호영의 딜레마라며, 만약 박지원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하면 검찰 수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면책특권이 없는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만큼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저렇게 두 가지가 있죠.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히거나, 아무쪼록 박지원 후보는 원칙대로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저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개혁에 앞장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따님 그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악플러들 4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추가적으로 또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우종창 전 기자는 법정에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일베 악플러 대표적으로 2명을 고소할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세하게 소식 꾸준히 그때그때 공유드릴 예정이고, 본보기로 2명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선 제가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님 관련된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합의 절대 없고요. 선처도 없습니다. 그냥 저런 악플러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제가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줄 예정이고요. 차근차근 빌드업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민주 진영에서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
여태까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좀 넓은 마음으로 최대한의 그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이 민주진영 사람들이 너그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악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판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적과 내통한다고 발언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 차례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이 박지원 후보자는 이번에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하는 상황이겠습니까? 심지어 앞에 부동산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미래통합당 의원 40% 다주택, 심플하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봅니다. 통합당 40%가 다주택이고 상위 10%가 1인당 부동산 재산 106억 원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21대 미래통합당 의원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무려 2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의 2배이고요. 특히 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73.2억 원이 올랐습니다. 삼성 아이파크가 58억, 잠실 아시아선수촌이 15.2억이 올라서 73억이 몇 년 만에 오른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박덕흠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또다시 카드로 꺼내든 이번 대책 또한 대출을 옥죄고 세금 폭탄을 때린다 그러면서 저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죠. 정말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김진태, 유승민, 이완영, 주호영까지 여기 있습니다. 주호영 같은 경우엔 최근에 서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는 거 아니겠냐. 정작 저렇게 서민 타령하는 주호영 씨는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3법에 찬성했던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 중에는 이 새누리당이 무려 23명이나 있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죽하면 이 문정복 의원이 국토위 간사선임 이현승 씨의 그 간사선임을 반대하기도 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 현 정부에 무슨 부동산 타령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척 정말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들은 얼마나 더 끔찍하게 공격을 해왔을까요? 물론 지금 저런 게 나왔는데도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23억 오른 그 소감에 대해선 왜 안 물어보냐는 겁니다. 민주진영에 대해선 어떻게든 심지어 이해찬 대표님의 발언까지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막 그 주말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만들어 놓고 정작 주호영 23억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은 주호영 23억, 박덕흠은 재산이 288억 원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저렇게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보냐는 거죠. 그러면서 박덕흠 염치 없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이 실체만 알더라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둘째치고 미래통합당만큼은 제발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하성태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보도를 보면 부동산으로 떼돈 번 주호영 의원 표정 관리하고 있나?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뻔뻔해 보였으면 저런 기사까지 나왔겠습니까? 23억 원이라는 큰 돈, 서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서민들은 23억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73억 오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선 전혀 국민들한테 어떠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최소한 저렇게 서민 타령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부동산 가지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지 말아야죠.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주호영은 5.18 때 직접 광주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 사람 다르겠다 싶었는데 그냥 나경원을 뛰어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제 주위에 정치에 좀 무관심한 친구들을 보더라도 주호영 씨를 모릅니다. 나경원 씨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널리 알려져서 이 사람이 뭐 했다 저랬다 이러면은 얘기라도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주호영 씨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점을 본인도 알고 저렇게 막말을 내뱉으면서
자극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면책특권에 숨을 수도 없다. 이 국회 밖에서 YTN 라디오에서 저렇게 박지원 후보자를 맹 비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